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5월 13일 정부는 K 반도체 전략을 들고 나와 510조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뉴스와 인터넷 등 거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다뤘는데요. 이전에 한동안 언론에서는 미국과 대만, 중국의 반도체 투자를 비교하며 정부를 질책했고, 삼성전자 투자자가 500만으로 늘어서 그런지 국민적 성원이 계속되었죠. 정부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국민적 성원에 화답하는 모양으로 K 반도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K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문 채널을 지향하는 만큼 대기업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K 반도체 전략은 총 4가지인데요. 첫째, 2030년까지 국내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K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 국내 반도체 기업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 투자를 단행한다. 그리고 셋째, 세액공제 확대 및 금융지원 인프라 등을 지원하겠다. 넷째, 10년간 반도체 산업 인력을 36,000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인데요. 첫 번째, K 반도체 벨트는 이미 발표된 지역의 70%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며, 그나마 판교의 팹리스, 화성의 소부장, 용인의 소부장, 괴산의 패키징이 보안 및 증설한다는 것인데요. 판교의 팹리스는 실리콘 마이스터가 위치해 있으며, 화성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공장이 있죠. 그리고 용인은 이미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일단 괴산의 패키징은 이미 패키징 업체 네페스의 공장이 가동 중으로 이미 그 인프라가 들어와 있고 향후 증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ASML이 화성에 2,400억 원을 들여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미 노광장비 신규 트레이닝 센터 개관에 대한 기사를 2015년에 찾을 수 있었고, 2020년 7월 EUV 트레이닝 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을 못 가졌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ASML의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2,400억 원 화성 투자도 기계획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조금만 찾아보아도 기존에 증설 계획이 돼 있거나 충분히 추측 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짜깁기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510조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10조 원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2030년까지 510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지원은 없는 순수 민간 기업의 자금만으로 투자되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171조 원, SK 하이닉스가 150조 원으로 둘만 합쳐도 60%가 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중견, 중소기업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의 10년 투자 자금을 싹 모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1원도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죠.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셋째,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현재 대기업은 일반 R&D에서는 2%, 신성장, 원천기술 R&D에서는 20%에서 30%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의 세액공제 체계는 유지하되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신설해서 반도체를 핵심 전략기술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 R&D는 30%에서 40%까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0%의 세액공제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기업의 일반 시설 투자는 4%, 신성장, 원천기술은 6%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시설 투자 역시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신설해 10%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기존보다 R&D는 10%, 시설 투자는 4%의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삼성전자 기준으로 R&D는 30%에서 40%까지, 시설 투자는 10%의 세액공제가 사실적인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다른 경쟁국의 세액공제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산업지원법은 R&D와 시설 투자 모두를 포함하여 40%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또한 인프라 R&D 지원을 위한 최대 500억 달러, 한화로 55조 3,850억 원의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유럽 역시 반도체 R&D와 시설 투자 비용의 20%에서 4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 원자재, 소모품에 관해서 세금을 받지 않는 무관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R&D 투자비의 최대 15%에 대한 세액공제와 패키지 공정 테스트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혜택이 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세제 혜택조차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넷째, 10년간의 반도체 인력 양성 36,000명은 기존 정부에서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원래 하고 있던 정책입니다.
산업부의 발표로 2019년부터 36,000명의 반도체 산업 기술 인력을 앞으로 10년간 배출할 계획이었고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총 4,800명을 계획하고 시행해오던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도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채용되는 채용 연계형 반도체 학과를 2006년에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했죠. 지난해에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추가되면서 총 3곳이 되었는데요. 3년제 전문대 5곳에 이와 같은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2019년에 무산된 서울대 반도체 계약학과도 재검토 예정입니다. 물론 36,000명은 이 인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고요. 정부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미래산업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K 반도체 벨트 전략은 기존에 이미 잘 가동 중인 공장과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증설 계획 등을 묶어서 정부에서 K자를 만들어 K 반도체 벨트라고 네이밍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인 것 같습니다. 둘째, 510조 투자는 민간 반도체 기업에서 투자한 규모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모두 더해서 투자의 규모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셋째, 세액공제는 안 그래도 나라 살림이 힘든데 기존보다 R&D는 10%와 시설 투자는 4% 추가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비록 반도체를 육성하려는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낮은 세액공제지만 해준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미국, 유럽, 대만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법인세도 우리나라가 25%로 미국의 21%, 대만의 20%보다 높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넷째, 인력 양성은 이미 민간 기업에서 대학교와 연계해 시행해오던 정책이지만 정부에 이미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되고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TV나 인터넷에서 크게 떠들 만큼 대단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비전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럴싸한 K 반도체 벨트 이런 홍보성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정부의 예산이 어느 곳에 얼마나 투입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보다 나은 상황에 미국, 대만, 유럽의 세제 혜택만큼이라도 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삼 미국의 칩스4 아메리카가 부러워지는데요. 특히 지금의 당장의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특히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아쉽게도 반도체 기업들도 크게 와닿는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경련에서는 미국 이상의 한시적인 시설 투자 및 R&D 세액 공제율 상향을 건의했는데요.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솔직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정경련에서 건의한 세액 공제율 상향 아닌데요. 50%라면 미국보다 나은 상황이고 대규모 시설 투자와 R&D 투자로 매년 큰 금액을 쓰는 삼성전자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텐데요. 반도체 전문가 백인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 역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인데요. 역시 무엇보다 세금을 줄여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성과를 부풀리기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촉진법처럼 실제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만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80% 이상이 채워지다 보니 파면 팔수록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두루뭉실한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니 생각보다 반도체 지원책이 별거 없다고 생각돼요. 조금 안타까우시죠?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국민적 성원, 투자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계속 미뤄지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해봅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